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강한 의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오늘의 상담 내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55세 남성분이시고요. 수족냉증과 다한증을 겪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손발이 차가우면서 네. 땀이 많이 나는 편이시고요. 발에서는 땀과 함께 냄새도 난다고 하고요. 아하. 악수할 때 신경이 쓰이죠. 땀이 나서 대인관계가 불편할 정도라고 어렵죠. 하십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거나 긴장할 때는 땀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사람들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참 맞습니다.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수족냉증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러 환경 변화에 의해서 손발이 이게 차가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 정상 범위를 넘어선 이 수족냉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권 원장님. 우선 일단은 뭐 냉증 그야말로 몸이 찬 증상이겠죠. 근데 일단은 수족 냉증이라 하면요, 사실은 추위를 이제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인데도 남들은 아무도 안 춥다고 하는데도 일상생활에 심지어는 지장이 있을 만큼 손발이 차고 시린 상태를 정확하게는 얘기를 하고요. 네. 일단은 뭐 이런 수족 냉증이 생기는 원인이 원인은? 있겠죠.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 4가지로 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요? 일단은 전반적인 몸의 기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 배터리 자체가 많이 닳아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몸이 배터리. 빨리빨리 충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 사랑의 배터리.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이거 애정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몸에서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이런데요. 일단은 우리 혈액이 하는 역할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몸에서 차가운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혈액이 잘 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이라고 네. 하죠. 한쪽으로 새는 제 카드 뭐 이런 것도 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사람 이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이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돼 버리면 말초혈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혈관 자체가 확 수축이 되어 버립니다. 움츠러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피해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는 울그락불고 화가 나는데 밑에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손끝 발끝까지는 따뜻한 기운이 가지 못하는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소화기가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기 또 그럼요. 수족냉증이 나오나요? 그렇죠. 일단 그럼 왜 그러냐면 위장 뒤에는 이제 대동맥이 흘러가는데 이 대동맥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특히 발이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손발 시리거나 이럴 때도 그렇죠. 이게 소화가 안 될 때도 이 수족냉증이 있다는 건데 처음 들었어요. 저도 수족냉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남들은 별로 안 추운데 라고 하면 저는 또 온열 매트를 틀어요. 아, 그래요? 예, 손발이 차기 때문에 잘 때 추워서 잠을 잘 몇 월부터 틀어요? 전 뭐 벌써 틀었죠. 벌써? 네. 아니, 그 20대인데 벌써 이거 어르신 흉내를 내고 그래요? 네, 이런 수족냉증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수족냉증, 뭐 말 그대로 냉증이라는 게 차갑다는 뜻이고요. 한의학으로는 이제 궐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궐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궐랭. 그리고 이 궐랭은 이제 그러니까 차가운 게 이제 거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냉적이라는 표현인데 냉적. 냉적은 이제 차가운 게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쌓일 쌓여 적당히 써서. 있다. 보통 이제 한의학 용어가 좀 한자가 많은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 원래 이 냉적은 비위 기능이 되게 약한 사람들 중에서 외부에 차가운 기운이 몸속에 들어와서 생긴 거다. 제가 사실 임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아나운서처럼 손발이 차고 네. 이런 여성분들을 제가 복진을 하다 보면은 이 특정 부위에서 냉적을 이렇게 축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임상 테크닉이 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냉적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 우리 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 기능이 많이 좀 약한 분들도 많고요. 아니, 잘 먹던데, 우리 권 아나운서는. 잘 먹는 것과 그거를 적절하게 잘 분배해가지고 흡수하는 기능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먹는 게 다 이렇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닐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당연히 손발이 차겠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어깨도 많이 뭉쳐 있는 분들도 있고 소화 기능은 당연히 좀 떨어져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게 허혈이 위로 뜬다고 표현을 되게 보통 많이 하거든요. 허혈이 뜨니까 배는 차고 손발은 찬 겁니다. 아우, 그리고 저런. 몸에 어떤 그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위로는 허혈이 뜨기 때문에 뭐 눈도 충혈되고 머리도 무겁고 이게 막 상열감이 생기고 이런 증상을 보통 이렇게 많이 좀 수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떤 한약재들이 쓰이는지도 궁금해요. 냉적 이제 치료를 위한 그렇죠. 네. 냉적 치료를 위한 큰 추로는 냉적 치료를 위한 어떤 한약재나 그에 맞는 네. 처방이나 치료 방법이 필요할 텐데 네네. 제가 아까 이제 그 복진을 했을 때 냉적이 만져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복부 배꼽에서 약 한 2cm, 4cm 정도 밑에 보면은 이제 혈자리가 뭐 기해라는 혈자리도 있고, 기해? 네. 그다음에 관원이라는 혈자리도 있는데 네. 기해열. 이런 혈자리에 어떤 뭉침을 개선시켜줄 만한 치료 방법과 처방이 좋을 겁니다. 큰 축으로는. 그래서 이제 실제 거기다 침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침으로 기해혈자리에.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한의원 가면 뜸을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 뜸 치료나 왕뜸 치료 같은 것들 좀 병행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약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약재는 뭐가 있을까요? 뭐 들어오셨지 모르겠지만 이제 육계라는 약, 아까 앞에서 아까 나왔었죠. 말씀해- 육계가 설명하셨어요. 이제 개수나무의 이제 그 껍질이 아니라 그 보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육계 같은 육계. 것도 그렇고 뭐 생강을 말린 건 이제 건강이라고 하죠. 예, 건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독성 있는 약재 중에 이제 부자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부자. 옛날에 사약으로 좀 많이 쓰였던 약재이긴 한데 어. 이게 몸을 상당히 많이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부자를 잘 수치해서 잘 독소를 개선시켜주는 상태에서 몸이 되게 차거나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은 섭취하면 되게 좋은데 다만 이제 단점이 독성이 있고 간에 좀 부담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꼭 상담의 처방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는 후박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면서 몸을 되게 많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수족냉증. 네, 냉적의 침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가 있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수족냉증 사실 우리 저 개인적으로 자꾸 이 질병 상담받아서 죄송합니다. 저 와이프가 사실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예. 온 게 지금 이 수족냉증에서 원래도 조금 있었는데 좀 심해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뭐 올해 이번 달부터 뭐 온열 매트 쓴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그 조금 이제 늦 여름부터 벌써 이 손발이 차기 시작해서 소화가 더불어서 안 되고 예. 그래서 음식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참 그런 좀 옆에서 보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수족 냉증이 제가 이제 냉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거기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기혈이 약한 분들도 많이 수족 냉증이 생깁니다. 아. 몸에 에너지가 없는데 없어요. 손발이 따뜻할 수가 없지 네, 않습니까?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력이 약하니까 기력을 보강하는 쪽에 일단 그게 급선무가 될 거고요. 잘 드시게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잘 못 드신다고 하지만 네. 섭취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초 끝까지 잘 이렇게 확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잘 이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치료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손에서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에 다한증.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 다한증이죠? 네, 네네. 다한증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나요? 네, 허 원장님. 네,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우리가 주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건 보통 손발에 많이 나는 땀, 수족 다한증을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게 1차성 수족 다한증과 2차성 수족 다한증이라 해서 구분을 하는데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크게 뭐냐면 1차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특별한 원인을 못 찾고 그냥 한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 정도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손에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해서 사춘기 때 더 점점 심해졌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조금 가라앉고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땀이 계속 나는 특별한 능력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좋지 않은 능력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특별한 건 대인관계가 맞습니다만. 불편하다고 불편할 수가 하니까.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1차성 다한증이라고 부르고요. 원인 없이 땀이 그냥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 그렇죠. 네.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만약 전신적으로 나타난다면 상당히 괴롭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것 무섭네요.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차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치 그냥 보기에는 1차성 다한증처럼 뭔가 이렇게 원인을 못 찾을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갑상선 증상이라든가 뭐 내분비 문제라든가 뭐 혈당 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원인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땀이 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요 원래 원인 질환을 잘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돼서 땀 문제가 치료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2차성 다한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는 저기 후배 개그맨 중에 이게 그 촬영 전에 이 긴장을 해서 네. 땀이 그렇게 갑자기 분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땀이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나오는 게 바로 그거는 이제 원인이 있기 때문에 2차성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긴장해서 땀이 나니까 이거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2차성 다한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거 참 실제로는 심각해요. 그 증상이 1차성 다한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께서도 아이고. 1차성 다한증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제 이게 어렸을 적부터 진행됐다면 1차성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성인이 된 이후에 나타났다면 조금 이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네. 이 자율신경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 다한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율신경. 네. 아까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네.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 특히 이제 교감신경은
우리가 뭔가 긴장하고 적을 만났을 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들을 근육 쪽으로 보내지 손이나 이런 피부 쪽으로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름이 돋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교감신경 긴장 상태인데 유독 이 땀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신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손과 발에서는 특히 긴장 상태에서 이 교감신경이 흥분했기 때문에 사실 땀이 안 나야 되는데 싸우려면 유독 땀이 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1차성 다한증이라고 부르고요. 그래 피가 손발에 땀이 많이 나니까 손발은 차가워지는 경우도 오히려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도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몸 안으로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진다든가 아니면 열이 얼굴로만 집중되면 발이 차가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승화강 위로는 열이 올라가고 밑으로는 물이 내려가서 차가워지고 이게 분리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자율신경의 문제고 그로 인해서 수족다한증, 수족냉증, 상열하한증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뭐 한 가지만 있고 긴장해서 다 땀이 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종류도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인들에게 주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도 그렇지만 이 덩치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 땀이 나는 정도와 이 양이 다 달라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국한돼 있거든요. 손에 좀 땀이 나거나 네. 아니면 뭐 저기 겨드랑이. 네네. 그 소시적에 저 선생님도 항상 그분은 긴장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긴장을 하시고 네. 그러면은 항상 이 땀을 많이 흘리셔요. 와이셔츠 이런데 그 땀이 콩콩해갖고 별명이 네. 이제 땀샘. 그 선생님 별명이 땀샘. 저기 땀샘 그러면. 쌤, 땀샘. 네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또 좋고 어떤 분은 또 땀을 흘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네. 네, 박 원장님. 저희가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눈 것을 사상체질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네. 체질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다는 지표가 되는 특히 태음인들 네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 태음인? 네. 대신 지금 여기 우리 다한증과 수족냉증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손발이 차면서 또 손발에 땀까지 많이 나는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손발이 너무 차가운데 한겨울에도 손에 땀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땀이라는 것은 양기가 땀을 잘 붙잡아 주어야지 땀이 적당한 정도로만 날 수 있는데 이 소음인들은 그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발에 땀이 많이 나게 되고 그럼 이것은 소음인들이 아주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식은땀입니까, 그건? 그렇죠. 만져보면은 손이 정말 차가우세요. 배찢장 같이. 그렇죠. 맞아요. 소양인이나 아니면 태양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열이 날 때 땀이 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손이 따뜻해요.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라서 좀 적당한 정도로 조절만 된다면은 크게 불편한 정도가 아닌데 소음인들처럼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겨울에 한겨울에 장갑을 끼고도 손 시려운데 그 속에서 땀까지 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되실 수 있겠죠. 반대로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땀을 좀 많이 흘려주는 것이 건강에 좋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 원래 진액이 부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내 땀이 건강한 땀인지 건강하지 않은 땀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 진단을 받아보시면서 땀 치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원장님, 우리 원장님, 박 원장님. 예. 저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체질 중에서 어느 체질 같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김경식 MC분을 네네. 직접 뵙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봐서는 알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없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안 그래도 엄청 찾아보고 왔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네. 성향이고 어떤 네. 느낌인지. 어떤 체질이실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고 와서 제가 네.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단을 우리가 아마?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시면서 사상 체질이 내 체질이 무엇인가 보시는 네네네네. 분들이 많은데 궁금해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생긴 것이나 말투나 그다음에 맥진이라든지 아니면 대변, 소변, 땀의 상태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래서 김경식 씨 체질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는 것으로 조금 이따가 맥을 좀 짚어주시나요? 네. 한의원 가면은 좀 맥을 짚으면서 이 체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다한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맥을 짚어서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다한증 있는 분들은 네. 맥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동의보감에도요 사실은 수족 한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다한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동의보감의 일각기를 이제 땀이라 함은 심장의 액이다, 심장의 액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움직이면은 두려워하면서 땀이 나온다. 우리 왜 옛말에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손에는요 심장을 주관하는 경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맥으로 진단을 할 때는 심장 쪽 맥이 어떤지를 되게 면밀하게 관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새는 손으로 맥을 짚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네. 그걸 이제 또 눈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눈으로 그럼 볼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맥진기라는 기계를 맥진기? 사용을 합니다. 야, 네. 이분 돈 벌었네. 이거 어떻게 그걸 개발했어? 맥진기. 그래서 맥진기를 통해서 심장 상태가 어떤지, 심장의 맥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네네네. 정상적인 그래프? 심장의 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쁘게 뛰고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그림. 그런데 규칙이네요. 4분의 4박자입니까? 그렇죠. 쿵딱딱, 쿵딱딱, 쿵딱, 쿵딱 이렇게 그런데 하는데. 심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맥 아. 자체가 힘이 없죠. 그렇죠. 쿵딱딱, 쿵딱 이런 식으로. 변동수가 작아요. 작네요. 그리고 심장에 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눈에 보시기에도 어. 되게 더워 보이죠, 맥 자체가. 그런 식으로. 높낮이가 높아요. 그렇죠. 편차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맥을 통해서 이제 왜 다한증이 생겼는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은 이게 진맥을 하는 의료 기구도 나왔군요. 네, 아유,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돈 많이 버셨겠어요. 그렇죠. 관심이 좀 많군요. 자, 같은 다한증이라도 이 양방과 한방에서 바라보는 이 원인과 치료 방법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몇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크게 원인하고 네네. 치료법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원인은 뭐 앞서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양방에서는 이제 자율신경 실조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고요. 네. 보통 이 수족다한증은 이제 우리가 땀샘이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 이제 에크린 땀샘의 분비가 이제 많을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한방에서는 앞에서 나온 얘기와 비슷할 수 있는데 뭐 냉적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허열이라는 허열.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 몸이 약하니까 뭐 기가 허하든지 혈이 허하든지 또는 이제 비위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습열이 꼈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제가 접근을 합니다.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양방에서는 이게 땀이 많이 나면 우리 신경전달 물질 중에 이제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네. 그게 많아서라고 보니까 그거를 차단하는 항콜린제 되는 약제를 보통 쓰거나 약을 먹는 약은 이제 이런 계통의 약들이겠죠. 아니면은 그 보톡스 시술이 피부만 어떤 보톡스요? 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어어. 땀샘 제거에도 일부 효과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보톡스를 그러면 다한증에 땀이 많으면 보톡스를 이제 손바닥에 맞는 거예요? 그 부위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신경 루트가 되는 큰 신경이 다른 이렇게 이제 그런 데다 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손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이런 데다가 시술을 이제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그 교감신경의 문제이니까 자율신경 중에 이 교감신경 차단술, 뭐 다른 말로 성상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손발에 땀이 많을 경우에는 뭐 애과신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서해부신경을 차단을 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양방에서 본이 알려져 있고요. 한의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의원은 비위 기능이 약하거나 몸이 차거나 이러기 때문에 뭐 냉적을 제거하거나 비위 기능을 올려주거나 이런 전신적인 처방으로서 치료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치료법이 있네요. 침도 있고 보톡스도 있고 신기해요. 이렇게 여러 작용으로 인해서 증상을 개선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효과도 또 이거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연구 결과 또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논문이 있을까요? 네. 네,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 사실은 이 다한증이라는 그 원인이 한방에서 너무 다양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딱 한두 가지 처방이 아니라서 너무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있고 이것을 이제 모아가는 게 이제 앞으로 저희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연구를 보면은 침 치료만으로도 다한증을 치료한 경우도 있었고 또 침과 한약을 비교해 보니 침과 한약을 병행하는 경우에가 침만 맞았을 때보다는 훨씬 빨리 효과가 빨리.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침 치료 없이 한약으로만 치료를 해봤는데 한약으로 치료를 했더니 자율신경계 아까 많이 나왔던 얘기죠. 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손발의 땀뿐만이 아니라 얼굴의 땀이라든지 아니면 안면 홍조와 같은 다른 자율신경계 증상까지 다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다한증 네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폭넓게 고민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성분이시고 지금 48살이라고 하십니다. 이 땀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건강 한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시청자님 나이가?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예. 어떤 네. 증상이 있으세요? 이상하게 식은땀이 많이 나고, 네. 네, 이마에도 많이 나고, 얼굴 쪽에 많이 나거든요. 그러시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8인데요. 네. 네, 본인이신 거죠? 네. 네, 저희 그러면 원장님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허 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땀이 나는 증상이 시작되셨나요? 한 몇 개, 3개월 전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3개월 전부터 특히 앞면을 네. 중심으로 머리 쪽으로 땀이 나신다고요? 네, 이마 쪽하고 얼굴하고, 네. 목 있는 데 이쪽으로 등 쪽하고, 최근에 뭐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뭐 좀 아픈 적은 없으셨나요? 네, 갱년기일 수도 있는 건데, 갱년기라서 땀이 나나요? 지금 최근에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해지셨나요? 네. 네. 아마도 연령을 고려하고 생리가 불규칙해지셨다면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얼굴이나 머리 쪽에 나타나는 땀 증상, 이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능성이 네. 가장 높기 때문에 네.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셔서 먼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성 호르몬의 문제였던 네네네네. 거군요. 네,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네. 직접 진료를 받아보시길 추천하셨습니다. 네.